방첩이라는 거는 막을 방자에다가 간첩 첩자를 써서 간첩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방위첩보가 아니에요. 간첩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기무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국 기무를 총괄하는 업무. 그래서 기무가 뭔 뜻이냐? 이게 별이 기자에다가 업무 그 업무 무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기무라고 합니다. 기무.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기무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거 하다가 이제 2018년도죠. 계엄 관련된 사태, 그다음에 댓글 작업 이런 것들 때문에 기무사가 해체하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안보지원사령부 하다가 이제 방첩사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방첩사령부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 얘기는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국군 방첩사령부의 부대마크입니다. 호랑이가 상징물이에요, 호랑이. 근데 기무사 시절부터 이 방첩사는 호랑이를 상징물로 썼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기무사령부의 마크는 호랑이가 정면을 보고 있어요. 이게 기무사령부 때인데 호랑이가 정면을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눈동자가 여러분 눈을 마주칠 정도로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무사 마크였어요. 근데 안보지원사로 가면서 이제 기무사가 해체됐었잖아요. 호랑이 상징물에서 솔개처럼 공중에서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환골탈태의 의미로 이렇게 솔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다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기무사는 이때도 지원자를 빼고 안보사라고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지원자 들어가는 게 참 치욕이었을 겁니다. 기무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군의 어떤 그 권력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기무사가 해체되면서 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여기서 지원자만 빼면 군사안보사령부, 상당히 뭔가 더 권위 있어 보이죠. 이 지원자 지우고 군사안보사령부라고 하면은 국가안보처럼 군사안보라는 거를 책임지는 사령부다. 상당히 폼났을 건데 정권의 눈치를 본 거죠. 정권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기무사가 완전히 해체돼가지고 사라질 뻔하니까 이런 안보사령부라는 권위적인 이름을 넣어버리면 얘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완전히 그냥 해체해버려야겠다.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하면 해체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넣고 호랑이를 솔개로 바꾼 겁니다. 호랑이가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노려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솔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수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수 정권으로 바뀌니까 안보지원사를 자기가 볼 때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한 거죠. 군사안보지원사. 여기서 지원자 들어가니까 야, 안보사도 아니고 우리가 지원사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지원자 싹 빼버리고 옛날 이름 국군 방첩사령부로 바꾼 겁니다. 방첩 부대 시절이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방첩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오고 호랑이를 살짝 고개를 돌려서 옆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기무사 역사에서 안보지원사 갔다가 솔개로 간 게 아니라, 솔개를 이은 게 아니라 기무사 시절의 마크인 요거를 바로 옆으로 돌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잖아요. 자, 호랑이를 상징물로 삼아서 기무사를 다시 잇겠다는 자기들의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안보지원사가 아니라 기무사 후신이야, 이거라는 얘기죠. 근데 대놓고 정면을 쳐다보면 너무 기무사 느낌 나니까 살짝 고개를 돌려서 옆으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포효하는 입을 벌린 호랑이죠. 근데 여러분, 나는 이런 기무사 행태는 그렇게 당당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엔 못했어요? 아니, 내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저렇게 바꿨으면 기무사 기백이 있네. 역시 기무사스럽다. 그렇지. 방첩사는 저렇게 해야지. 내가 근무했던 조직이니까 대단히 뭔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저렇게 했으면은 그래. 아니, 왜 안보지원사처럼 이렇게 힘없는 이름으로 해. 방첩사가 낫지. 그리고 마크도 왜 솔개야.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해체 위험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방첩사에 힘 실어주니까 그제서야
요렇게 바꾸는 건 눈치 보는 거잖아요, 아직도. 정보기관이 그렇게 정권 눈치 보면 정보기관이 아니에요. 정보기관이 그렇게 눈치를 보면 어떻게 정보 수요자한테 직보를 할 수 있을까요? 정보 수요자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하면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 왜 2022년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들어와가지고 꼭 바꾸냐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했으면서 왜 여기서 갑자기 방첩사령부, 옛날 이름 있죠, 여기 방첩부대, 육군 방첩부대 이름 따가지고 여기 방첩사령부 지은 거예요. 그리고 육군 보안사령부 그대로 해가지고 국군 보안사령부 바뀐 거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군사안보지원자라고 들어간 이 이름 빼고 왜 하필 국군 방첩사령부로 바꿨을까요? 좀 제발 이제 방첩사령부는 좀 정권 눈치 봐가면서 해체될 것 같으면은 납작 엎드리고, 해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손톱 드러내고 이빨 드러내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기무사령부 시절에 이렇게 근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첩사 본연의 역할을 하고 본인들 능력으로, 예, 절대로 해체돼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계엄 사건? 예. 계엄 사건 하면서 지금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조직에. 지금 방첩사령부 이제 또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정권 교체되면 방첩사령부 또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아니, 2018년에도 계엄 때문에 해체돼가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됐는데 2024년에 계엄을 주도해가지고 그럼 내년에 대선이 다시 일어나요? 그렇게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 또다시 안보지원사로 이름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예요, 그때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된다고 얘기를 해야 제대로 된 건데, 항상 보면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네 조직에 비우호적이면은 납작 엎드리고, 손톱 감추고, 이빨 감추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 조직에 우호적이면 다시 어깨 피고, 이빨 드러내고, 손톱 드러내고, 이게 방첩사가 할 일입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밝힌 겁니다. 내가 방첩사와 정보사라는 걸 밝힌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직 정보 요원으로서 제발 자존심 있게 살자. 좀 굽히지 않을 거는 굽히지 않고, 굽힐 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으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원래 저런 비밀부대는 대통령과 국회랑 무관하게 독립존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산하에 있지 않게. 장덕수님, 정보기관은 정보 수요자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에요. 대통령이 정보 수요자인데 그 수요자의 통제권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통령과 무관한 조직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밖에 있으면 통제 불능의 조직이 되죠. 대통령한테도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은 그러면 정보를 쥐고서 어떤 일을 벌일까요? 옛날에 전두환이 했던 서울의 봄 같은 일을 벌입니다. 정보기관은 적절하게 법으로 통제되어야 됩니다. 정보기관이 통제받지 않으면 그거는 정보를 독점해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국정원이든 방첩사든 무조건 대통령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의 최고 정보 수장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요. 어쨌든 정보기관은 정보를 독점해서 통제를 벗어나면 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던, 바람직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